차분히 포지션을 한번 보면서 11월 16일 날 장 마감 자, 시황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채, 10년물 국채 선물 반비기 넘게 하라 그랬어요.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전자산을. 남아있는 채권. 남아있는 채권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우리는 환매해줘야 되는 남아있는 채권. 국채 선물을 대고 매도해 약세 압력이 커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이 주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증권사, 주식으로 들어간 이유는 지금 환율이 하락하고 있을 때까지만 하지만 남아있는 채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아있는 채권이 없으면 팔고 나가버립니다. 외국인은 순매도라고 금투는. 자, 외국인 10년물 채권은 시장 금리예요. 4,281계약을 받았고 개인은 2,916계약을 사들였어요. 자, 외국인이 4,281계약을 팔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남아있는 채권 어떡할 거예요? 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죠. 한 증권사의 채권 운영력 PD겠죠. 외국인이 국채 선물 매도 규모를 크게 늘려 약세폭이 커졌다. 받아가는 주체가 없다 보니 장이 많이 밀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채 선물은 미국 금리 급등을 반영해 약세로 출발했고 장중에는 금리를 거듭하며 점차 낙폭을 확대하는 모양새였다. 근데 낙폭을 막판에 줄였기 때문에 또 쌀 때 들어왔는지 왜냐면 남아있는 채권 때문에 오늘 발행시장이 통화채 발행이 있었고 남아있는 채권이 문제예요. 지금 남아있는 채권이 살짝 금리가 지금 좀 올라갑니다. 1159.32 이러면 채권은 약간 플러스가 될 수 있거든요. 금리가. 근데 전체 채권 지수가 아직 플러스 0.0이래요. 누구도 섣불리 막 들어오지 못해요. 살짝 미국이 조금 금리가 내리네요. 미국 선물 수익률이 살짝 자 이거는 기점을 오늘로 맞춰서고 살짝 2.7에서부터 내려서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가 2.6이었는데 다시 조금 내려요. 이 얘기는 미국의 안전자산이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거라 지수가 밀릴 수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겠어요. 왜냐면 요렇게 아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10년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10년물. 이건 가격이요. 10년물 채권 가격. 반대겠죠? 아까 수익률하고 딱 떨어졌는데 탁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 이 정도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게 그거예요. 1시간 전에도 별 차이는 없었네요. 단지 채권 지수가 이제 커지느냐 마냐가 중요하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흐름을 보면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단 회수를 오늘도 콜을 좀 더 파시는 건 괜찮다 그랬어요. 자 어차피 시작하자마자 단타를 오늘도 들어갔으니까 자 왜냐면 오늘 채권 지수가 어저께 밤사이 플러스였던 채권 지수가 장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근데 그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저희는 자 시간 프리미엄은 일단 콜로 높은 콜로 빼고 자 이렇게 콜 단타를 들어갔는데 평가대금 대비 들어갔어요. 9시에 769로 2200까지요? 2200까지 가면 채권이 금리가 2%가 넘어가죠. 한 2.2%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폭등해요. 네. 대출 금리가 폭등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러면 저희는 콜로 수익 나지만 싸진 풋을 안 갈아타겠어요. 냅둬 버리겠어요. 2200까지 간다 그러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콜을 오늘 들어갔는데 자 769를 그래서 이렇게 올랐고 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2200까지 가기보다는 그러면 채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식과 적금을 합친 것보다도 채권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금리가 높은 채에서 채권이 거래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지수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채권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채권이 빠져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이 더 빠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이 빠지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고 나갑니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요. 그러면 지수가 빠져버립니다. 이게 작년에 5월 저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지정학적인 여기서 이제 북한이 또 발사체를 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채권 지수가 어저께는 플러스 13으로 전환했는데 이제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자 당분간은 어찌됐건 콜도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풋은 싸진 채로 하지만 매입 금액이죠. 손실이어도 매입 금액이에요. 그걸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중이니까. 새롭게 100을 들어갈 필요가 없죠. 쪼그라들어서 20이 됐대 언제 비중은 100으로 잡고 있으니까 계속 콜로만 자금을 넣는 건데 어제보다는 채권 지수가 약하네요. 어저께는 플러스 13이었어요. 하지만 아침에 엄청나게 들어갔고 오늘 또다시 채권 시장에 채권이 많아졌거든요. 오늘 통한채 입찰이 있어서 입찰이 있으면 금리를 항상 올렸다가 빼뜨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자, 5년물 채권 지금 보고 있고 아니 20년물 채권이 일단 조금 약세가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래저래 비중으로 봐서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채권이 이 시간에는 그렇다 그러면 채권이 조금 플러스를 이루어야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요. 물론 2018년도 채권은 플러스죠. 금리가 워낙 높았을 때 채권이 쌀 때니까. 근데 2019년도 5월 5년물 마이너스 자 장외에서 30년물 채권 마이너스인데요.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콜이에요. 저희도 콜 비중이 있으니까 팔아나가죠. 풋은 쪼그라진 대로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자, 가뿐히 그냥, 자, 콜로 수익을 냈는데, 그 대신, 단, 5원짜리 이런 건 안 되겠죠. 10원짜리도 안 되고요. 50원짜리도 안 되고요. 네. 제가 지금 90원짜리가 제일 싼 걸 갖고 있어요. 풋을. 그것까지는 좀 70원이 돼도 안 갈아탈 생각이에요. 여기서 풋을 때려 넣었을 경우에 채권이 이제 다시 사드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락은 채권을 살 경우에. 더 큰 하락은 채권을 팔고 이 시장에서 나가서 환율이 폭등할 때 그때 폭락이 좀 세게 오겠죠. 두 가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비중을 이렇게 맞추고 가겠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콜이 반 정도 들어 있습니다. 매일 매도했다 콜을 반 정도 들어가는데 반보다 조금 많으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침에 물량 조절을 할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채권 지수가 마이너스로 보인다. 그러면 시간 프리미엄을 20% 빼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중을 일단 저녁에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의 각도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콜 당연히 유지해야지 돼요. 220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2200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대골프님 만약에 2200까지 간다 그러면 금리 2.2까지 가버리면 자 그때는 단타는 콜이든 푸시든 100 갖고 쳐야지 돼요. 평가 금액이 100 가지고. 그만큼 등락이 지금 세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아있는 채권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근데 채권은 지금 약세가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얘네가 쌀 때 채권을 사갖고 물타기에서 나가버려요. 만기가 지금 남아있는 채권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자 노르웨이 펀드가 지금 들어온다고 오늘 나왔어요. 나간 게 아니다. 그러면 노르웨이 펀드가 나간 게 아니라는 건 지수가 푸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가 금리가 빠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금리가 빠져야 된다는 빠져야지만 되는 거죠. 아까 노르웨이가 나간 게 아니다. 노르웨이 한국국제투자 늘렸다라고 지금 저점이니까 근데 이거 투자를 오히려 왜 늘렸냐고요? 쌀 때 사갖고 한꺼번에 팔고 나가려고요. 왜 늘렸는지 모르니? 자, 쌀 때 사가지고 지금
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지. 쌀 때 사서. 자,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부터 사가지고 지난 9월부터 이렇게 샀는데 보유 중인데 지금 쌀 때 그러면 두 배 수익 났는데 쪼그라드는데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더 쌀 때 사서 노르웨이처럼 노르웨이도 샀다 팔았다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국제 투자가 왜 노르웨이도 들어있어요. 국부펀드가 중앙은행 엄청나게 많이 지금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수 올라가면서 금리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이 채권은 지금 매번 기사가 이렇게 나오지만 손실이에요. 지금 쌀 때 사서 평단을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일단 저녁에 한번 흐름을 보겠지만요. 어제는 채권 지수가 마이너스 13이요. 밤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마이너스 13을 매도를 해줬는데 사줬어요. 채권은 싼 가격에. 물론 어제 이후로지만 지금은 자 채권 지수가 1만 사지고 있고 109.97 다시 109.97이기는 합니다. 근데 미국이랑을 봐야 되겠는데 미국 채권이 마이너스 폭을 살짝 줄이긴 줄였어요. 줄였어도 일단 우리 시장에서 그럼 푸신 거예요. 마이너스 폭을 채권이 줄여서. 하지만 저희도 가지고 있는 골, 자, 비중대로 해가자. 오늘 풋을 콜 단타가 물린 게 있는데 해지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콜 물량도 적어서 그래서 콜을 단타를 치는 거지. 물론 단타 치면 수익이 나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해지를 걸어야 되는데 콜 움직임이 좀 강하게 자 나와야 되는데 안 뚫어버렸어요. 그래도 지금 2200 간다 그러면 나머지 콜을 좀 정리를 하기 시작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시점을 이번엔 잘 봐야 돼요. 풋으로 전환되는 구간. 즉 남아있는 채권이 뭐 깡통을 잘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죠. 주식보다 더 큽니다. 걔네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가를 사들이다가 이제 수익으로 전환될 쯤에서는 저희도 조금 높은 풋을 더 사들이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거 하루 종일 지켜보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변동성이 될 거예요. 지금 콜이 올랐지만 생각보다 탄력이 적어요.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져서 콜 수익이 좀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풋이 나올 때는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풋을 더 늘어가는 게 아니라 해지 정도만 잡고 풋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콜 수익 줄 때 여러분이 수익을 회수하는데 다 채워넣지 마시고요. 반씩만 채워넣으세요. 반씩만. 네. 잘 봐주고 있죠. 더 파는 건 괜찮습니다. 더 파는 건. 조금씩. 모자랄 때 아침에서 늘리니까. 자, 이렇게 늘려나가겠습니다. 지금 근데 채권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요. 채권이 또다시 거래가 되고는 있는데, 자, 플러스인 채권도 있어요. 하지만, 통한채 마이너스 진행되는 거 봐서는 내일 시장 잘 알 수가 없죠. 뭐, 내일 시작해 봐야 알겠지만, 하지만 이대로 플러스로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크게 나와요. 그래서 비중을 지금이 이제 여러분이 ELW 하게요. 다 ELW 하게 변동성이 커졌어요. 커졌습니다. 네. 자, 채권이 주식으로 또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시장이요? 문제가 생기겠지만 또 오를 종목은 올라요. 당연히 지금 채권만 봐서는 어이가 없어요. 왜냐면 만기 채권에 대해서 작년에는 사줬는데 10조에 대해서 안 푼 셈이 돼요. 근데 지금은 미리 땡겨서 풀고 선매출을 잡고 또 남아있는 게 MBS부터 내년에 서울 지방채 30조부터 가득 차 있어요. 이러니 채권은 지금 사서 장중에도 샀다가 물가 평단 낮았다가 채권이 플러스만 되면 확 팔아버려요. 채권 지수가. 금융시장은 자 대봐야 알겠지만 어찌됐건 채권이 금융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뭐 하락은 아직 시작을 안 했죠. 다 드러나지 채권이. 우리가 이 채권을 잘 받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우리도 외평채 발행하고 나면 이자 지급합니다. 그거 외평채랑 자 요거 어떻게 될지 자 요거 외평채
요거 보셔야 되겠죠? 요거 위평제 어떻게 될지. 이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아마, 자,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강하다 보니 보험사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왜냐면 보험이 채권 투자하거든요.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임지원 위원 등 2명의 소수 의견이 한국 금리가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채권시장 수급 고임에 스와프 시장까지 꼬인 상황이라고 전달을 했다. 자, 지금 이렇게 빠지지만 우리는 그만큼의 또 이자 지급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 좀 잘 마무리하시고, 일단 콜도 그렇지만 콜을 막 느려서 안 됩니다. 전환사채는 영향이 없는데 라임 때문에 살짝 영향이 있었어요. 라임. 우리 말고 전혀 관계없는 라임들. 라임이 몇몇 라임 채권들. 그게 바로 라임이요. 리먼 사태 때 그 라임이 못 돼버리고 디폴트가 난 게 폭락인 거예요. 그게 하락인 거죠. 근데 그렇지만 않으면, 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 좋을 때 얘네들이 풋옵션이었기 때문에 주가를 올라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는데, 경기는 안 좋죠. 채권이 일단 과열인데 받아줄 수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도 지금 푸는 판에 추경 하느니 인수합니다. 하느니 중앙은행이 매수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항상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이 오늘도 콜을 다 잡지만 마시고 항상 반절만 매도했다 반절만 아침에 시작해서 채권 지수 보면서 콜로 단타 차면서 물량을 늘리는 거예요. 자, 물량을 늘려가고 팔아 나가고 또 물량을 늘리고 팔아 나가고, 자, 요렇게 하십시오. 네. 그러면 안전하게, 자, 매매하실 수 있는, 자, 구간이니까, 네, 지금은 일단은 근데 우리 전환사채는 지금 괜찮습니다. 자, 괜찮아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자,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녁에 하게 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